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 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양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파란불 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9% 하락하면서 26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1.55% 하락하면서 75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모두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장에서도 상승하는 테마는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팬데믹 경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역시나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50분 동안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상승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힘들었지만 오티열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은 꾸준하게 좋은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표 함께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방산주, 빅텍을 소개해 주시고 1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쯤에 소개해 주신 이후로 1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최근 공략 주셨던 2차전지, 율촌화학이라는 종목도 현재 19%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방송하신 분들이라면 19% 상승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아지질도 지금 9월 중순쯤 소개해 주시고 14.5%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빨간불 켜는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50분간 함께 하시면서 오티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간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오티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 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또 빠집니다. 네.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한 이유나 원인 같은 것도 사실상 너무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들과 함께 또 이제 국내 그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당분간 닫아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도 뭐 다른 쪽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오른 녀석들이 있죠. 네. 이번에 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엠폭스 관련주요? 맞아요. 정확하게 요새 그 제약도 제가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싹 보입니다.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이제 위급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상당히 힘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애들 반드시 상승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도 상승 나오는 녀석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참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고 한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그 애플과의 점유율 싸움도 싸움이지만 애플은 계속 우후죽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외국인들의 그 투자 그게 계속 빠집니다. 수급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또 이번에 북한이 계속 일을 내는데 진짜 이런 이야기 자꾸 옆으로 세면은 큰일 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도왔다 군대 이런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내 계좌는 잠깐은 조금 자주자주 보지 말고 보고 싶
싶으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쓱 보고 아 됐다 하고 이렇게 닫아놓는 게 가장 좋다. 언제 전까지는 제가 공략 드리는 종목을 사기 전까지는 제가 공략 드리는 종목을 사고 나면은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지나면 10%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사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종목 다요? 두 번째 종목이 뭐였더라? 그 친구. 네, 네.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종목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 사실 첫 번째 종목은 그 100단위로 올라갈 100개짜리 그 숫자 상승률이요? 상승률이 그 정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지 않을까.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부 종목, 2부 종목 꼭 이거 오철 이 녀석의 방송 보고 나서 이거를 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일부 테마만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6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TSMC 실적도 좋았고 엔비디아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SK하이닉스도 오늘 4% 하락세로 마감했고 한미반도체는 10%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공략 주시는 종목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힘든 시장에서 좀 높은 상승률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생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 종목 브리핑부터 이런 다양한 전략들, 혜택들 굉장히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무엇보다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해서 어떤 종목을 리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공략 주셨던 율촌화학 지금 2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미 20% 최근에 또 공략 주실 때 20% 단기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20%가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홀딩을 해도 될지 아니면 팔고 오늘 공략주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야, 이 정도면 두 자리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네. 율촌화학 할 때도 2차 전지, 전기차, 이거 될까?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이게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 상승이 금방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바로 계속 상승 나왔습니다. 상승 나오면서 한 20%가량 상승 강하게 한번 올라와 줬는데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5%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어요. 15%에서 20%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내 수익률이 계좌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됐다. 그 율촌화학 30% 정도 됐다 하시면 그때 익절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율촌화학 언제 매도를 하면 되냐 오철 이 양반아 알려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언제 팔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앵커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율촌화학을 팔고 네. 다른 녀석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네.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제 종목, 제 일부 종목 새로운 종목에 가지고 가신다면은 그 수익률이 엄청 빠르게 치솟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 녀석은 딱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되게 단기로 보시네요. 이 종목은 그냥 네. 지금까지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네. 엑셀을 밟을까 말까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동 켜놓고. 그런데 이제 엑셀 밟는 순간 테슬라 제로백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테슬라처럼 그냥 못 꺾입니다.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그것만 인지를 하시고 일부 종목 기대를 잔뜩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공략주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워주고 계시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 주셨던 율촌화학 지금 리뷰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19%의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 15%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촌화학은 이미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 오늘 공략 주시는 종목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략주는 굉장히 목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 꼭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목표 상승률이 엄청나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주고 계시는데 네네. 어떤 테마 보고 계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새 핫한 섹터 바로 네.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요? 가 아닙니다. 자, 제약바이오주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OTT 쪽도 굉장히 핫해요. OTT요? OTT 쪽이 바닥을 깔아줬다가 그 이후로 꿈틀꿈틀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OTT 관련주들 이미 굉장히 큰 상승 나오고 한 3주였나? 한 3주 만에 200% 넘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OTT에서 예전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녀석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고 봤는데 야, 이거 진짜 노다지다. 노다지의 예전에 그 노터치 아시죠? 그 금광 딱 나오면은 야 이거 노터치 했을 때 그 노다지 말 나온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만큼 그 금광이 숨겨져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OTT 시장 예전에 꽤 됐죠. 한 3, 4년 됐나? 그쯤에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공개가 되고 그때 당시 글로벌에서 미쳤습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북미, 남미 할 거 없이 전미가 다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핫하고 그래가지고 리메이크도 됐어요. 미국에서 리메이크도 작품도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갔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시즌 2가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 네. 그건 어떻게 그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네. 뭐 그 땅 따먹기도 하고 네. 그 녹여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달고나, 달고나 그거 뭐라 하죠? 달고나 네. 이거 모양 만드는 거. 네네. 그거 어렸을 때 다 해보셨나요? 전 안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뭐 제가 친구들이랑 많이 안 놀아가지고 네. 그럼 집에서만 계셨구나. 네. 집에서 뭐 하셨죠? 집에서 뭐 컴퓨터 게임하고 그랬죠. 그렇구나. 밖에 나가서 저- 딱지치기 이런 거 안 하시고. 안 했습니다. 전문가님은 하셨나 봐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딱지치고 팽이 돌리고 오. 뭐 다 했죠. 다 오징어 했는데 게임 보시면서 약간 그쵸 추억이 그쵸. 새록새록. 나 예전에 그때 할머니 집 옆에 여기 쫙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네. 차가 잘 안 다니는데 그때 싹 그려놓고 바로 점프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뭐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는 네. 과연 어떤 그 민속 놀이들 게임들이 나올지 약간 기대가 되면서 그런 기대만 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바로 그러면은 어느 종목 어느 섹터가 크게 오를 건지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가 임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정확히 일주일 후 10월 12월 26일 아닌가요? 10월 25일인데요. 10월 25일에 공개가 되나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헷갈렸어요. 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오징어 게임 2와 지옥 시즌 2 그게 약간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네.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오징어 게임 2가 12월 달에 네네, 12월 26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알고 죄송합니다. 있어요. 제가 귀가 빨개졌습니다. 잘못된 정보 굉장히 오보죠, 오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오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 일주일 새에 오르겠다 이거 취소입니다. 취소고 여러분들 아쉬운데요? 아쉽죠. 네. 아쉬운데 그런 만큼 일주일만큼 계속 점상 나와도 몇 퍼센트 못 먹어요. 그런데 한 2달 내내 내리 점상 나온다. 그러면은 1000% 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왜냐하면은 재밌는 게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오면서 넷플릭스가 올해 4분기 매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넷플릭스 볼 게 더 생겼다는 거죠. 네. 넷플릭스에 사실상 그 굉장히 괜찮은 그 작품만 하나 나와도 이거 하나
제가 10,000원 정도 하면 볼 수 있으니까 한 달 10,000원 투자해가지고 그거 좀 작품 싹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굉장히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그 덱스님 굉장히 팬인데 거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즈니 플러스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 돈 주고 해가지고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이제 외국 분들이 그러면은 넷플릭스를 구독을 해야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들어올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재밌는 게 그러면은 이 기업의 예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유입도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종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이 순식간에 증가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월가에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외에도 자, 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싹 이야기를 했는데 지옥2가 자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네요. 지옥2가 25일 날 10월 25일 날 공개가 됩니다. 앵커님. 네. 지옥1 보셨나요? 저는 지옥 1을 사실 최근까지도 안 봤다가 이 2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봤어요. 어땠어요? 되게 재밌던데요? 이게 약간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좀 왜요? 이상한 느낌 아닌가요? 약간 종교적인 그런 느낌의 메시지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어오면서 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봐서 이건 나오자마자 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기억이 흐릿흐릿하지만 그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도 들어오면서 내가 과연 그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런데 또 이게 올바르게 살지 않은 아기에게도 그런 네. 일들이 있고 그랬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러면은 옳게 살든 그르게 살든 상관없이 지옥이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편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끝이 나버렸잖아요. 네. 이게 시즌 1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서사를 던져놓으면 그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마무리를 안 짓고 이거 막 끌어올리다가 2부에서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하고 2부가 몇 년 있다 나와. 그러니까요. 와 이거 보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지옥을 통해 가지고 이 주가를 굉장히 크게 핫하게 달아 올릴 겁니다. 왜냐면은 원을 보고 굉장히 재밌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시즌 2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가가 막 스근스근하게 올라오다가 이제는 그 이후에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 그 정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징어 게임 출시하기 전날에 싹 익절하고 나오면은 아주 바람직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 9만 원대에 물려 있습니다. 9만 5천 원대에 사람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녀석을 약간 싹 고개 돌리고 쳐다보지 마시고 네. 이 종목으로 그 삼성전자에서 아팠던 그 상처 부위들 따뜻하게 금융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콘텐츠 관련주라고 합니다. 콘텐츠 관련주 굉장히 오랜만에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이 콘텐츠주를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지옥 시즌2가 곧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달쯤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옥 1 시즌 1 당시에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이제 시즌 2가 공개가 된다면 역시나 그 기대감에 상승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12월 26일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부터는 콘텐츠 관련주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그동안 한동안에는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장 초반에 반짝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덕분인데요. 넷플릭스 3분기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콘텐츠 관련주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카메라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정확한 타점, 가격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넷플릭스 주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콘텐츠주들 좀 상승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아, 참 제가 그걸 보면서도 네. 의아하더라고요. 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고 진단을 할 수 있으면은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삼성전자도 저번에도 야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면서도 주가 떨어지고 있고 아, 맞아요. 그 뭐 선반 무적의 단어라고 뭐 선반영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OTT 관련주들도 선반영 된 거다. 뭐 이미 끝났다. 이제 시장 어두워진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넷플릭스는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넷플릭스의 실질적인 가입자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런 다른 기업들에서는 넷플릭스와 관계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수 촬영에 대해서 뭐 CG라든지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 플랫폼에다가 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목을 크게 못 받는 상황이에요. 못 받지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야, 이 종목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예전에 지옥 시즌 1을 공개하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뭐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서 네. 이때 뭐 지옥이라는 게 사실 신과 함께 예전에 이정재 배우님 나오는 그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일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지옥은 그냥 뜬금없이 뭐 갑자기 카운트다운 하면서 너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말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있던 느낌의 영화나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옥 시즌 1 그때 당시가 11월 18일 날 지옥 시즌 1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날까지 한 6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600% 아무런 것도 없이 네. 아무런 그 보증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재미있겠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 600%가 오른 겁니다. 와. 그런데 자 지금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1도 안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점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꽤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도 만들어준 상황인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이게 지옥 시즌 2가 언제 공개를 하냐면은 10월 25일 날 정확히 다음 주 오늘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방송 끝나고 저녁 12시에 한번 보러 가야 되긴 하겠는데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출연을 했던 그 유모 씨 그분이 이제 빠지시고 네. 다른 분께서 들어오시는데 문근영 배우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문근영 배우님도 이거 싹 보면서 약간 좀 굉장히 종교적으로 메시지가 깊은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심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종목의 주가는 미친 듯이 오를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고 사실 제가 뭐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95% 확률로 오를 것이다. 쭉쭉쭉 올라서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한 7,5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7,500원대인데 10,000원 아래에서는 이제는 보기가 힘든 녀석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내년 초까지. 왜냐하면은 오징어 게임 시즌 2까지 이 종목은 달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동안 달릴 거거든요. 네. 2달 동안 달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힘들어가지고 뭐 투자 경고도 받고 위험성에 대한 그런 제시도 받고 네. 막 이제 거래소에서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난리가 나겠죠. 야, 쉬었다 가라 하겠지만 아니 그냥 투자 경고 한번 받고 정지 하루 된 다음에 다시 가자.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승 여력이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옥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그 작품이고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핫해요.
네. 그리고 앵커님 그 무도 실무관이었나? 그거 보셨나요? 무도 실무관은 안 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정우성 배우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정우성 배우님이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고 네. 김우빈 배우님을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 김우빈 배우님이 나오고 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재밌어요. 네. 근데 액션 씬이라든지 한번 이런 것들이 보겠습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데 네. 무도실무관도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도 탑 10 안에 들어있어요. 아, 탑 10 안에 들어있고 또 뭐였더라? 뭐 많이 들어있는데 그냥 딱 이름만 들어도 이게 들어있네? 라고 할 정도로 뭐 아태 지역이라든지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북미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그런 시대를 열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래서 지옥과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이 7,500원에 지금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10,000원 아래에서는 아마 보기가 힘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주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지옥 시즌1 공개 전 기대감으로 6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즌1 공개 전 지금 기대감만으로도 600%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2 공개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미리미리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략 주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좀 빠른 수익 그리고 많은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콘텐츠주 꼭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벌써 생방송 30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입장 가능한 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략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또 상승률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좀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상승률표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율촌화학이 19.1%, 빅텍도 최근에 소개해 주시고 12%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아지질이라는 종목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9월 중순쯤 소개해 주시고 14.5%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9월 시장, 10월 시장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상승률 꾸준하게 안겨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 콘텐츠 관련주도 꼭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지옥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업이 이 지옥과 이 오징어 게임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연관이 충분히 있고. 직접적인 파트너사라고 볼 수 있나요? 파트너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약간 뭐 파트너사 그냥 일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게 이 기업이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 기업에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오징어 게임 쪽에 음향 제작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 국민이 이제 전 세계가 다 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놀이 해보셨죠? 네.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잘 놀았었는데 움직이면은 바로 끝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음향 제작이라든지 그 외에 사람 죽고 총 쏘고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음향 제작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자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것만 말씀드려도 네. 검색하시면 다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회사에서 이런 음향 제작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럼 지옥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원래 약간 특수 촬영이라든지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VFX라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버스 쪽으로 일을 합니다.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제작하다가 갑자기 무슨 메타버스야 이 녀석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다 그 뒷모습 보여가지고 이게 뭔가 사람이 맞나요? 그쵸, 이상하죠. 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한 10년 된 유행어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뒤에 뒤통수만 보이는 이 그 아바타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ITC 2024에서 덱스터 스튜디오, 어쨌든 뭐 그런 스튜디오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자, 들으신 분들은 럭키입니다. 아주 럭키 비키예요. 자, 얘 들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데, 어쨌든 이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뭐 VR을 끼든 뭘 하든 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거는 체크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번에 이번에 메타에서 나오는 그 무슨 오리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글라스 있잖아요. 네네. 오라이언. 오라이언, 맞아. 오라이언. 굿입니다. 오라이언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싹 다 상대방에게 전송을 해주지만, 이거는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내 감정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ITC 2024에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바타, 그런 기술력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쪽 메타버스 시장뿐만 아니라 이 아바타 캐릭터, 그리고 특수 제작, 특수 효과, 특수 촬영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선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옥에 나오는 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옥 잠깐 또 딴 얘기로 또 세고 싶은데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자가 있죠. 저승사자. 네. 까만 갓쓰고, 이동욱 배우님 말고 까만 갓쓰고 싹 나타나가지고 뭐 오치열 이름 3번 말하면 싹 죽고 막 네. 그런, 아시죠? 아, 그럼요. 예, 그런 것처럼 갓을 쓰고 이제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옥에서는 괴물이 무슨 마동석 배우 한 10배 사이즈 되는 괴물이 나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특수 촬영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컨텐츠주 안에서도 특수 촬영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2024 ICT 융합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소통형 관객 아바타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콘텐츠주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주 안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기업의 종목명 그리고 정확한 타점과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단기적인 큰 상승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종목 콘텐츠 관련주로 공략 주셨는데요. 일부 종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 일부 종목에서 마감을 했는데 바로 2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우선 일부 종목은 콘텐츠였고 2부 종목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자, 2부 종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일부 종목, 제가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부 종목은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네. 그 수익률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수익률표를 다 합치면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일부 종목 하나로 그 수익률을 넘지 않을까. 상승률을 그 넘지 않을까. 정도예요? 이게 제가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잠 안 자고 지금 불금에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다른 종목은 몰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 종목 하나만큼은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차트거든요. 최근 차트인데 7,500원짜리예요. 그런데 네. 과거에는 53,000원대까지 갔어요. 5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한 15,000원대까지만 가도 100%잖아요. 네. 100%인데 이게 한 2만 원, 3만 원대 가면은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그 상승률을 혼자서 다 씹어 먹는 겁니다. 오. 이거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딱 2달만 보시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2번 다시는 10,000원 아래에서는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부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강세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 사실 그러면 일부 그렇죠. 종목의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오는 거네요. 솔직히 제가 뭐 약팔로 온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 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일부 종목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전에 600% 올랐던 녀석이 이번엔 한 150% 정도 오를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그런데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많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150%가 오릅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을 적당히 하시면 기대가 안 되죠. 네. 이게 사람의 입맛 따라 가는 거예요. 나는 급등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 좋다. 시원시원하게 한번 올라가 보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비중을 조금 적게 싣고 가는 게 좋고 네. 그리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고 네. 기술력이 좋아요. 1부 종목은 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시가총액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이 다 어느 정도 한 2천, 3천억 아래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둘 다 클 수 있겠으나 일부 종목 변동성이 훨씬 클 것이다. 그런데 2부 종목 자체도 이 녀석도 꾸준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 약간 눌리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잘 잡아서 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한 3, 40% 정도 다른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한 20% 정도 오를 겁니다. 한 네. 15% 정도 해서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녀석들보다는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바로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좀 그-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앵커님은 핸드폰이 아이폰이시죠? 아이폰이죠. 아이폰에서 만약에 폴더블 폰 나왔어요. 네. 구매하실 건가요? 한 번 정도는 사볼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폴더블 폰은 아니시네요. 저는 삼성폰 같죠? 아니요, 아이폰 같습니다. 왜죠? 네, 지금 제 핸드폰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삼성폰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는데 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삼성폰도 있긴 있습니다. 회사에도 네.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자 지금 폴더블 폰 자 폴더블 폰이 왜 이제 강세가 나올 것 같냐? 이게 사실 폴더블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폰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갤럭시로 가야겠다 이런 말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딱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플립 살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간혹 가다가 플립으로 바꿀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옛날 그 폴더 있잖아요. 네. 폴더 폰처럼 그런 폰으로 삼성으로 넘어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걸 보면서 보는데 또 이제 그 보면은 주변에 있잖아요. 폴더블 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맞아요, 폴더블 맞아요. 폰 사용하고 계시고 예. 또 삼성전자에서 네네네. 새롭게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10월 25일 갤럭시 폴더블 폰을 또 출시한다고 하는데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출시를 하는 게 잘 되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상 그 파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애플에서 내년 초쯤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한 번 더 내가 이 폴더블 시장을 약간 주름 잡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를 침투를 해가지고 넣어놓고 그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AI 폴더블 폰 시장도 갖고 있겠다. 약간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폴더블 시장, 이 핸드폰 좀 불편해요. 주머니에 넣기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끼고 다니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 빼고 이렇게 다니는데 네. 그러면은 좀 나은데 케이스를 끼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으로 애플에서도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콤팩트하고 그 여성분들, 요새 남성분들도 많이 쓰는 팩트처럼 그 주머니에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핸드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자, 삼성에다가도 그 디스플레이 필름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와 진짜 놀랐던 게 자, 일단 이 차트를 좀 다른 걸 먼저 볼 텐데 2024년도에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을 한번 이렇게 표가 나올 겁니다. 오, 네. 띵 나왔습니다. 자, 2024년도 2분기 전 세계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이에요. 굉장히 최근이고 몇 개월 한 3, 4개월 전인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이 삼성전자 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근데 이게 그 자료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요. 생각보다 압도적이진 않네요. 어디는 그럼요. 어디는 애플이 넘어섰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또 이제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20%입니다. 20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20%. 네. 그리고 애플은 16%, 1% 빠졌어요. 그리고 샤오미가 14%로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22%가 증가를 해서 14%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증감률이죠. 그리고 오포와 비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디 기업이죠? 처음 들어봅니다.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중국 기업입니다. 아. 중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타에서 뭐 다른 뭐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기업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기업 남아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한 수백 개의 기업들이 합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오포와 비보라는 기업 그리고 샤오미라는 기업이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미 30%가량 됩니다. 30%가량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 이 네. 하이테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중화권에다가 필름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런데 샤오미에서도 필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보와 오포에서도 정확하게는 제가 그 제품들을 보진 않았으나 네. 중국에서도 그 대세를 당연히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필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20% 파이 먹고 있죠.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 합쳐가지고 30% 먹고 있죠. 그러면은 전 세계 출하량 스마트폰 시장의 50%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이다. 그러니까 필름 시장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 종목 역시나 사실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애플이 필름을 출시를 할 때까지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나이스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종목은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합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부 종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부 종목은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공략하시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큰 수익까지 모두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중화권에도 필름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삼성과 중국 많은 나라들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의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기업은 지금 중화권에도 납품하고 있고 삼성에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폴더블 폰 중 가장 얇은 버전인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10월 25일 바로 다음 주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출시 증시 일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폴더블 폰 관련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종목도 1부 종목도 모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7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7분 안에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전문가님 지금 샤오미에서도 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샤오미 휴대폰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언제였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예? 대륙의 실수.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대륙의 실수라고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샤오미를. 보조 배터리.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그때부터 샤오미가 맞아요. 샤오미라는 게 왜냐면은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은 네. 이 제품 조금 하는 그런 편견과 의식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너무 많은 그 미국이든 뭐 다른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이 많아요. 물론 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공장이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메이드 인 그 차이나가 붙었다라는 게 아유 야 왜 이렇게 차이나냐 이거 네. 성능이 영 별로다 영 파이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약간 역전시켜 버렸던 녀석이 바로 샤오미입니다. 맞아요. 샤오미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로봇 청소기를 네. 로보락 쓰고 싶은데 네. 너무 비싸요. 그쵸. 250만 샤오미 원. 거 쓰시나요? 250만 원입니다 로보락이. 그래서 샤오미 네. 거 얼마지? 싹 봤는데 90만 원. 오. 야 저렴하네. 250 보다가 야 나쁘지 않네 하고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인데 야 오. 좋습니다. 물걸레질을 싹 깨끗하게 하고 네. 아주 훌륭한 제품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샤오미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핸드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자체에서는 그런 모험이라든지 새로운 것들 좀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야 이게 최고면은 사람들이 더 막 복잡한 거 필요 없다. 요걸로 하나로 가자 해가지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큰 어마어마한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한 5%, 10% 잠깐 반짝할 때도 한 2, 3%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됐었어요. 크게는 마이너스 한 12% 정도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AI 시장이 됐다. 하면서 굉장히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아질 텐데 그거에 따른 수혜도 이 기업이 받을 것이고 중국 제품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서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사실 인식이 개선이 안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내수 시장만 먹어도 15억 명이면 그 시장만 먹어도 우리나라의 30배입니다. 30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애플에서도 역시나 아주 훌륭한 그 폴더블 네. 폰을 만들 것이다. 라고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중국과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애플에 투자해야 되냐, 삼성에 투자해야 되냐,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샤오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어디에 뭐 비포였나, 어디 뭐 이거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기업들에게 중요한 제품들을 납품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100번, 1000번 말하고 있어요. 요런 그 완성품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 완성품 여러 가지 업체들에게 무언가 납품을 하는 기업을 찾아서 그 매수를 하면 된다. 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오포, 비보, 샤오미라는 그 중화권 기업에다가 많은 필름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를 15초만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스피디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차트가 지금 많이 눌렸어요. 오. 쭉쭉쭉 상승 나온 이유 자체도 AI 시장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나왔는데 이제 너무 올랐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시장 빠지면서 수급이 빠지면서 하락 나왔는데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승만 잘 나와준다면은 아름다운 헤드앤숄더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3,000원이 아니라 15,000원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7,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3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부 종목은 폴더블폰 관련주였습니다. 중국에서도 폴더블폰을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폴더블폰을 출시하고 있죠. 이러한 모멘텀과 함께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